호위무사입니다. 호위무사. 뭐 언론에 좀 종종 나옵니다. 호위무사란 표현은요.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등장하는데요. 최근에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뭐 좀 위기다 뭐 이런 평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윤 정부는 패륜 정권이다. 이태원 참사 대통령이 공식 사과해야. 그러니까 뭐 망언 이런 거 있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피눈물 공감 못한다. 패륜 정권이다.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요.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유족들의 그 깊은 고통,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건 패륜 정권입니다. 뭐 패륜 정권 이런 표현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어디서 지금 패륜 얘기를 꺼냅니까? 또 이렇게 뭐 반박한 논평을 또 내고 그랬습니다. 기사 이어가 보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민주당에 복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목소리를 좀 내요. 민주당 복귀 2인 이재명 호위무사 자처하고 있다. 정동영, 박지원 두 인물입니다. 굉장히 뭔가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는 발언을 어제 바로 복귀 다음 날 이렇게 꺼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두 정치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이 지금 위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든 돌 하나라도 쌓는 심정으로 당을 사수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야당 탄압에 대한 투쟁을 하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놓고 김만배 씨가 이번에 260억 엄청난 돈이 이재명 대표 집에서 나왔어요? 아무 관계 없는데 왜 그러한 것을 자꾸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켜서 보도가 되느냐. 복귀하신 두 정치인이 굉장히 좀 방어하고 뭔가 옹호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계시잖아요. 어제도 그런 목소리 바로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거를 민주당 내부에서 좀 예상 또는 기대했던 거 아닌가. 이걸 짐작할 수 있는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그 목소리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또 스피커의 파워.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스피커를 가진 거는 이재명 대표 정도이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예. 네. 근데 이제 그에 버금갈 정도의 메시지 파워, 스피커 파워를 가지신 분이 누가 있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뭐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방어적인 그런 그 스피커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참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네, 잘하시고. 그 귀에 감기는 말씀들을 잘 많이 발굴을 하시잖아요. 네. 자, 신정인 전 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른바 목소리 발언권이 크시는 한 명의 스피커가 아쉽다. 그래서 복당의 배경은 그런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시각인 거예요. 언론의 시각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서로가 그 요구하는 그 서로가 뭔가를 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같을 때 공명이 나기 마련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처한 사법 리스크만큼이나 또 박지원 전 원장이 또 처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녹록치 않습니다. 그쪽도 사실은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네네. 또 개별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충분히 또 당이 대응하는 것과는 예. 비교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는 이 과정에서 박지원 원장은 지금 이 순간 또 당의 대응을 하나의 어떤 지렛대로 가져가야 될 하나의 또 니즈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 역시도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통한 여러 가지 언론의 예. 어떤 포위망 속에서 정말 본인의 스피커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많은 국민들과 언론의 소구력을 갖고 있는 박지원 전 원장의 어떤 스피커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중앙 정치의 폭풍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중앙 정치의 경험이 거의 부족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치에서의 정말 강력한 조언자가 필요했을 건데요. 그런 면에서 정동영 또 박지원 두 분의 원로의 역할들은 그 이전에 누구보다도 확실한 또 우호 세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전에 있었던 국민의당에 탈당했던 멤버들이 다 이제는 예. 복당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예. 그 시점에서 이제 잠시 동안 사법 리스크라는 큰 어떤 어려움 속에서의 대응은 이제 시작됐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정청래 예. 의원이 최고위원이 걱정했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의 한 목소리를 내는 이 목소리들이 얼마나 잘 유지될지는 이제는 앞으로 민주당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김현준 대변인 이런 맥락인 거지. 그리고 저 이른바 이제 꼼수 탈당으로 지적받았던 민영배 무소속 의원 뭐 복당을 요청한다는데 이건 지금 당에서 정해졌으니까 방향이 어떻게 민영배 의원 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민영배 의원 자체가 복당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목소리는 내시거든요. 원한다는 분위기로 지금. 근데 공식적으로 복당 신청은 아직 하지 않은 접수는 안 된 상태여서 겁니까, 아직? 예, 저도 이제 앞에 비대위원을 했었는데 예. 그때도 지도부의 입장은 본인이 일단은 복당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뭔가 내용이 좀 정리되면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아직 복당 신청은 안 됐다. 아직은 진행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좀 드리고 또 헌재에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지금 종합적으로 좀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이 말씀하신 그 박지원 전 예. 원장과 그 정동영 전 대표의 저 역할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 대선 때 예. 국민의당으로 그 탈당하셨던 분들을 복당을 다 허용해서 일괄적으로 다 복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장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당하지 못했던 게 예. 이번에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정청래 최고위원 한 명만 반대한 것처럼 반대 목소리가 좀 기사에 있었어요. 많이 났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최고위원회가 9명이거든요. 그중에 4대 4였습니다. 4대 4였고 만만치 않았네요 상황이.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하신 모습으로 간 것인데 예. 그것은 뭐냐면 일단 그 같이 그 복당 대상자를 하더라도 2016년 그 분당의 가장 큰 그 책임자는 박지원 전 원장인 거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재현될 것에 대한 우려를 정청래 최고가 한 것이고 지금 두 알겠습니다. 분께서 계속 언론에 나와서 예. 그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발언들을 하는 것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현준 대변인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지금. 아, 예, 예.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저기 잠깐만요. 여러분이 잠깐만요.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지금. 망신주기하는 것을 좀 예. 사실 그대로의 기반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말씀이 길어졌는데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